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인데요. 일단 어제 코스피가 9% 가깝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그만큼 큰 반등세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울기에 따라서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장이 조정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반도체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점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죠.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국내 수급 이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또 내신 분이 있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인데요. 직접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반도체 급락 굉장히 무서운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워낙 비중이 크니까 반도체 급락에 따른 진실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 기준으로 이제 81% 이상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성과급 반영 기준으로도 한 70% 중반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너무 오르면서 고객들도 투자에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지금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고, 특히 최근에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기존의 실적 전망치를 좀 낮추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의 컨센서스를 믿을 수 있나, 숫자에 대한 의심까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삼성이랑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HBM 비중도 높고, 또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도 이제 성과급 충당금을 좀 반영을 1분기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부분은 크게 의미 있게 반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특히 특정 기업에서 좀 단기적으로 너무 좀 공격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그게 일단 해프닝상 어떻게 봤을 때는 조정되는 거 아닐까 가정이지,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거나 또 최근에 또 장기 계약이 많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지나면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는 그런 사이클이 자주 반복됐는데, 지금은 다 LTA든 이런 장기 계약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랑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그게 1년 뒤에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양하게 시장에 불안감이 있지만 펀더멘탈은 견고하다. 최소한 2028년까지의 실적의 우상향 그림에는 이상 징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후에 본주에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때 그렇다 할 만한 반등세를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2%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들. 장중 고점이 3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이너스 130에서 120, 그러니까 180에서 190만 원 선 오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좀 커서요.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메모리 기업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 거는 사실 아주 심플하게 너무 이제 실적도 좋지만 또 주가도 같이 독보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불안감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대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심리적으로, 다만 긍정적인 면들도 지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이번에도 자본잉여금이 한 40조가 더 충원이 됐고요. ADR 상장으로. 그리고 지금 연간 이제 200조에서 300조 가까운 이익잉여금이 이제 계속 쌓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북밸류가 한 100만 원 되거든요. PBR 보통 호황일 때는 2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200만 원 아래에서는 저희는 하방 경제성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곧 엔비디아가 이제 누빔 칩을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합니다. 여기에 HBM4가 들어가는데 HBM4는 HBM3보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HBM이 지금까지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ASP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었다면 이번 3분기부터는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변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LTA 고객들이 점점점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맞춤 메모리 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는 체질 변화도 아직까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전 리스 방향성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오늘도 빠지죠. 코스닥으로 가야 할 자금이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자금으로 쏠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우리 반도체 시장 펀더멘털은 이상 무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주도주 전략을 유지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시황과 그리고 전략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분명히 주도주 역할을 하겠지만 상반기에 했던 일방적인 주도주 역할은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싸고 주도하는 정책도 앞으로 강화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의 가시성이 좋은 거는 분명하지만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면 결국은 고객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간과를 했다면 이번에 조정받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우려가 될 수 있다. 즉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의 좀 제약 요인은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주도주가 펀더멘탈이 양호한데 너무 이제 반도체로 쏠림되면서 그런 면에서 좀 재미가 없었던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실적이 의미 있게 나오는 게 확인된다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도주가 메모리 반도체만 주도했다면 이번 하반기부터는 실적 좋은 기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조정이 아마 투자자들의 그 초점도 조금은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변곡점에 선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전략들 잘 발판 삼아서 또 포트도 재정비해 보시고 또 전략 잘 수정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의 분석으로 아침 인사이트 좀 열어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코스피가 그래도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에서 5% 가까이 급등해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 후반까지 변동성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PER이 역사적 저점 구간이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이닉스가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 넘게 올라주면서 19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하향 리포트는 어제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8%로 하향 조정했고 그리고 8%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단이 12% 가까이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 드램과 낸드 판매 가격 단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근거였고요.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HBM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도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3분기입니다. 3분기에는 HBM4의 영업이익이 이제 찍히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 영업이익단에서도 더 큰 상승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 주가는 이를 반영하면서 장 초반 하락으로 움직였습니다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4%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가량 밀렸지만 이를 딛고 장 초반의 하락을 딛고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줬다라는 점이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스퀘어도 3% 가까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삼성화재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요. 삼성생명도 0.7% 가까이 하락으로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룹주가 그래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도 장 초반 하락을 딛고 3% 가까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여줬던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해줬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오늘 나머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만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반등해주면서 한미 반도체 같은 장비주들도 반등해줬습니다. 한미 반도체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장비주가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펙스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S 일렉트릭 2%, 효성중공업도 1.35% 가까이 상승으로 움직여줍니다. 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은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2%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피아주사 SC 관련된 피아주사 제형 변경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단독 보도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피아주사 제형 변경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따라 알테오젠은 급락하고 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HMM이 3%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해운주들 오늘 강한데요. STX 그린로직스는 상한가 도달해 있기도 합니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20% 가까이 걷겠다라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테마성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앞서 호실적을 발표한 테크윙의 급등과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96%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주가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2029년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앞당기기로 했고 SK 하이닉스도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수백억 달러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AI 투자 관련된 특히 반도체 공장 증설에 관련된 기대감 속에 반도체 장비가 오늘 강한 기대감 속에 실적 기대감 속에 올라주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실제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외에 두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PSK 같은 장비주들 올라줍니다. 테스도 4%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받쳐주고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아주사 제형 변경 관련된 이슈가 겹치면서 알테오젠이 8%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BL 바이오, 리그캠 바이오사이언스까지 4%, 6% 각각 밀리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알테오젠의 급락과 함께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그간 올라주었던 엔터주들도 오늘 함께 밀립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3%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도 실리콘투가 3% 넘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만 코스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엇갈린 흐름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지수도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은 1.38%가량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900선까지 회복해내면서 오늘 7,0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1.73%가량 오르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체크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 어제 내려놓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낙폭을 확대하면서 78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중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2,500억가량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9천억가량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는데 매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수폭 확대하면서 1조 7천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요. 개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매도 기조 유지 중입니다. 2조가량 강한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이어지는 흐름,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1,000억가량, 기관은 200억가량 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 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펀더멘털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도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일부 잡음은 들릴만한 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리포트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를 분석한 거고 뭐 목표 주가는 결론적으로 흔들리진 않았는데 이제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는 다 좋은 소리 일색이었다면 이제 약간 이렇게 잡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실 좀 감안하시면서 전략을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뭐가 좀 떨어졌냐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기존 한 70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고 바라본 미래에셋증권이 그 기준치를 낮춘 게 한 12% 정도 떨어뜨렸는데 62조 3천억 원 정도 2분기 영업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온 거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열면서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 이후 이제 SK 하이닉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까이 2분기 실적의 눈높이가 조금 낮춰졌다라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졌을까라고 보니까 그 이유가 디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디램은 8%포인트, 낸드는 5%포인트 정도 각각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고요. 근데 사실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 좀 맺었잖아요. 이게 좀 잘 맺어져면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투기적인 수요 노출이 일부 이제 제한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펀더멘털이 크게 흔들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 가격 낮아지면서 메모리의 2분기 전반적인 실적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올해 증익은 계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분기 살짝 흔들리겠지만 그리고 2분기는 원래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대치보다 약간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증익 기존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걸 봤을 때 389조 원 정도 SK 하이닉스는 좀 예상되면서 HBM 메모리 가격 상승을 좀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주력군이 되어줄 텐데 컨벤셔널 디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통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가격 수준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HBM은 그래도 메모리 중에서는 리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이라는 걸 좀 방증한다라고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렇게 내려간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 매치가 안 된다 그런 흐름들 워낙 시장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요거를 못 미치면 어떨까라는 우려감 그런 부분과 ADR 상장 기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기대를 좀 되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익 전망치도 좀 하향 조정된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가적으로는 이미 상당 부분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려감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한 2에서 3%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려감은 있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고 올해 전반적인 증익 기조는 유지될 터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420만 원을 유지했죠. 이런 서사를 잘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SK하이닉스 분석한 거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자산군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줍줍 약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가 있을까 계산을 또 빠르게 돌려야겠죠. 일단 이제 오늘은 그런 쪽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릴 거고 하나증권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서 뭐 앞서서 현대차증권이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도 전반적인 시장을 봐줬지만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을 좀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으니 약세장의 시작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가격을 다시 매기는 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걸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시장이 상승 이후에 가격, 수급의 균형을 찾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재가격화 과정이다라고 언급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장 한국 증시의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봤을 때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ETF 이게 좀 변동성을 많이 가져다 주긴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봤을 때 7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좀 미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 있었고
있었고 연기금 리밸런싱이 있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봤을 때 변치 않는 변수 그러니까 변치 않는 그런 조건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방향이 견조하다 이거는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장 진입이 아니라 1차 가격 상승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서로 발맞춰 보고 소통하고 그리고 2차 상승 진입으로 가는 그 과정의 길목에 있다라고 언급한 게 사실 이제 하나증권의 주요 맥락이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ADR 전일에도 보니까 보니까 이제 급락을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ADR의 프리미엄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고요. 메모리 이익이 유지될 수 있을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앞서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올해 증익 기조는 큰 이상 없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국내 증권사의 시각인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된 이후에 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차별화된 경쟁력이 HBM이잖아요. 근데 그 HBM이 그것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가 AI 인프라 자산이다라는 걸 인지시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약세장인지 아니면 이익이 견조한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으로 당분간 왜냐하면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가격, AI 굉장히 국가적인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격이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전략은 이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약세장의 진입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주도주의 이익 체력은 여전한가? 네, 올해는 증익 기조가 이어진다고 얘기했고 그럼 그 전략을 유지해야 될까요?에 대해서도 yes. 주도적인 전략, 주도주의 전략을 유지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의 궁금증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리포트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이 조정을 가파르게 받을 때 대부분의 자산 가격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잘 봐야 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비중 확대하면 좋을 섹터 이런 부분을 가려드리는 게 지금은 최우선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리포트를 골라봤고요. 대신증권에서 철 섹터 얘기하면서 철은 지금 비중 확대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철 하면 탑픽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언급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 쪽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PBR 0.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1배 미만인데 0.5배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철은 지금이 제철이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업종에 대한 턴 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업황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조, 2차 전지 이런 섹터로 봤을 때 리튬 가격 굉장히 중요한데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포스코 아르헨티나 이런 부분도 흑자 전환하면서 어제 머니포드에서도 이 얘기는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그럼 철강 업종이 왜 좋을 수밖에 없는가,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보면은 원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또 중국에서 싼 제품 이런 부분이 조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판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요. 앞서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미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산으로 가격으로 인지되고 있다라고 SK하이닉스 ADR 상장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첨단 소재 공급사로 철강 이런 섹터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 변환, 이미지가 전환이 되면은 가격 자체가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재평가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탑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차 선호주거든요. 그거는 세아 베스틸 지주라고 얘기를 했죠. 대신증권에서. 근데 이쪽은 항공우주 섹터의 소재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앞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에서 현금 흐름 검증 단계에 진입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닥 딛고 오를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잘 가리셔야 되고 철강, 지금이 제철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중 확대 전략에 있어서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 탑픽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 정리 좀 해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리포트를 보면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예전에 하나증권에서 중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매수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목표 주가는 45,000원 유지했습니다. 정책적인 방향으로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전력이 긍정적인 그런 플러스 점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추정치 하향 전망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대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는 흐름들은 있는데요. 원가 부담이 3분기 정점 이후에 점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자재 가격 안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한국전력에 서려 있을 듯 보입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년 사이 한 14% 정도 좀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거는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되는 정도라서 여기에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정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어떻게 한국전력을 봐야 될지 부분인데 이것만 봤을 때 작년 대비 전력 수요가 20%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느니까 긍정적인 패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원전 등 기저 전원이 확대가 되면서 한전이 구조적으로 이익 체력을 갖출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데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중장기 밸류 회복이 가능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바람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모멘텀이 붙는지 주가가 레벨업 되는지 정부 정책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하나증권에서는 그 모멘텀이 있다고 밝혔으니까 투자 의견까지 상향한 거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요인이 바로 이쪽에서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간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오래간만에 설명을 해드리면 유한타증권에서 6만 원으로 일단 유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보통 이제 목표 주가 유지하는 건 머니코드에서 잘 다뤄드리진 않는데요.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의 밸류가 이제 떨어지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종목들이 진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또 얻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지금 머니코드는 목표 주가 유지하는 종목들도 잘 좀 가려서 말씀드린다라는 점 한편으로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좀 못 미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안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해저나 HBDC라고 해서 레퍼런스는 좀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동해안과 동서울부터 HBDC 수주라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레퍼런스 하나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요것 갖고 다른 쪽에서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턴키 수행 역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턴키 전 과정을 혼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부터 그러니까 소재 공급부터 뭐 제조 역량까지 원 큐에 해낼 수 있는 건 이제 턴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해낼 수 있는 뭐 턴키 수주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턴키 수행 역량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대형 전력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 쪽 해양 인프라 협력 이런 부분도 이제 이벤트가 나오면서 해저 케이블 턴키 역량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는 좀 잡히고 있습니다. 뭐 기술 유출 수사나 블록들이나 유럽 입찰 불확실성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호주에서 또 이렇다 할 만한 수주가 좀 확인됐고 초고압, 해저, 데이터 센터까지 앞으로 수주 축이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악재를 반영하면서 앞으로 수주가 확대된 축이 좀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먹을거리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유한타증권의 생각이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50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이제 리테일 쪽에서 마켓 쉐어가 떨어질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DB증권에서는 낮춰 잡았습니다. 자본 확충을 통해서 이 한도를 확보해야지 이러한 마켓 쉐어를 뺏기는 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밸류 매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분기 지배 순이익은 그래도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요소를 극복해야지 다시 이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주에서 목표 주가 하향 시그널이 이미 나왔다라는 점 한 가지의 힌트로 삼아보시면서 전반적인 업종 평가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DB증권의 키움증권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대형주는 선방하는데 어제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 수준은 이렇다 할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맥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내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막 기운이 막 넘치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시장을 보통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시장을 항상 한 일정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항상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그날 어떤 사이클이 가장 정확한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서 또 30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가장 많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하이닉스가 한 250만 원대, 60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왜 그 전재산을 그 가격대에 다 했느냐 하면은 한 방향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그러나 주식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내려간다고 해서 영원히 내려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이 내려갔을 때 내가 비싸게 샀더라도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거친 파도가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러면 왜 제가 그 거친 파도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술적으로 이미 5일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이 무너지고 바로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61선, 121선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121선을 또 못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1선까지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서 가장 악재는 주식이 많이 상승했을 때 블랙록이 왜 한국 주식을 관망하라고 했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300만 원에서 지금 170만 원까지 왔으면 또 어때요? 많이 하락했잖아. 지금 또 어디서는 뭐랍니까? 이제는 살짜리다. 어제 보고서가 하이닉스가 185만 원이 나왔는데 185만 원 찍고 오늘 170만 원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짜리다. 너무나 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고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오늘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죠. 매수를 하고 있죠. 왜? 9,000포인트에서 6,6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은 뭐요? 싸다, 살짜리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항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학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현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식하실 때 뭐 선 긋고 줄 긋고 뭐 그죠 기술적 분석 어쩌고 이랬는데 그거 아무 쓰잘데 없고요. 지금도 그죠 내가 차트를 볼 줄 몰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또 탄력성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드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내 전 재산을 전부 다 저기다 다 봐가지고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부족해서 그걸 못했다면은 또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들 뭐 기술적 흐름을 잘 봐서 뭐 차트를 잘 봐서 절대 아니고요. 첫째, 그 자금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투자한 자금이 그리고 항상 내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여력이 있는 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신 분은 절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언제나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좀 힘드신 분들은 조금 시간에 투자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격에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 또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런 만큼 잘 뛰어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전격 분석 도움드립니다. 다음 코너에서 만나볼게요. 이 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는데 앞으로 괜찮아질 수 있을지 오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뿐만 아니고요. 워낙 이제 AI 반도체에 투자 자금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단일 종목 ETF 이쪽으로도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할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냥 네, 버티기죠. 버티기.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반도체 포모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지금 사실은 매수세가 별로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종목들이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예. 뭐 그것도 단기간에 수직으로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과도한 상태입니다. 뭐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보아왔던 업황과 전혀 다르게 문제가 생겼냐, 뭐 전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팔지 말고 버텨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는 너무 과매도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잘 버티는 게 유리하고 그러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리포트 같은 데 보면 밸류 매력은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또 전략을 세봐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따져볼 텐데 일단 이사님 글로벌 전기차 판매와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잖아요. 펀더멘털 이상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전기차 판매는 지금 뭐 미국 좋지 않고요. 중국도 별로 안 좋은데 중국은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미국도 안 좋긴 한데 2분기를 보면 1분기 대비해서는 바닥에서는 좀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런 현상은 분기별로 비교해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가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신차들이 어쨌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국 시장은 저는 뭐 10% 이상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뭐 캘리포니아가 또 연방정부 대신 신차를 전기차를 구입하는 첫 그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또 지급한다고 확정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각 주별로 민주당이 아성인 주들로는 보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 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중간선거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좀 확산될 것 같고요. 유럽은 전기차 판매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전기차 판매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래도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배터리가 장착된 신차들이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현기차의 유럽 판매량 차도 그렇고요. 오늘 보면 멀시디의 C 클래스 순수 EV에는 삼성의 SDI의 배터리가 이제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괜찮고요. 특히 이제 유럽은 IAA 산업가속화법에 중국에서 그 수출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드는 중국산 전기차,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도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저는 주가가 그냥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가 유럽에서 좀 약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약간 배 아프지만 중국 업체 대비 K 배터리가 좀 언더퍼폼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 상황 조금 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기술적이라든지 원가 면에서 한국 업체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뭐 워낙 많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자국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성장세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굉장히 많이 뻗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좀 막긴 어렵습니다. 미국처럼 아예 철벽을 딱 치면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에만 그 부과를 하던 반덤핑 관세를 PHV 쪽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 논의 막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산업가속화법을 통해서는 유럽 내에 공장을 만들더라도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그 일정 부분의 이상의 소재나 부품들을 이제 유럽 내에서 공급받게 한다든지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좀 장벽을 두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K 배터리 이미 진출해 있는 K 배터리한테는 좀 리스크가 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죠. 네.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AI 이제 대규모 투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ESS 모멘텀은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이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하니까 더 잘 듣게 되네요. ESS 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ESS는 지금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미국 ESS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뭐 유럽 쪽은 아직까지 이제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근데 미국 쪽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자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로 가져가서는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 전부 선택을 한 것이고요. 뭐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아마 미국의 ESS 시장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그 정도 크기는 아직 아닌데요. 근데 이게 과거에 뭐 10%, 20%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10%, 20% 정도 사이 하던
ESS 시장이 미국으로만 보면 지금 한 40~50%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은 중국 배터리를 대체를 하면서 전기차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거 굉장히 미국 쪽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유를 보면 에너지 섹터 중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영역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예산권을 이제 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이제 공화당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뭐 새로 뭘 못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과거에 없앴던 여러 가지 보조금들 중에서도 서로 타협할 지점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당장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탄압 강도가 제일 셌던 섹터들이 이제 조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 전기차도 당연히 배터리 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보조금이 좀 원활하게 다시 그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동안 막 눌러왔던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아마 좀 되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그러네요. 2차 전지주도 이제 실적 시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이 보시기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관심 있게 봐야 할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큰 그림으로서는 사실은 우리 셀 업체들은 올해 실적이 그닥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준비하는 ESS도 올 한 4분기 정도 되면 대충 이제 세팅이 다 끝나거든요. 예. 생산과 관련돼서. 그래서 올해 실적도 뭐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미리 좋아지는 업체들이 있죠. 뭐 일부 소재 업체라든지 ESS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그 이유를 좀 잘. 그러니까 셀은 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SDI가 좋아요. 지금 우리 업체들이 어쨌든 그 ESS 쪽에 지금 집중을 한 상태이고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다양한 배터리를 요구를 합니다. 과거에 납축 전지로 사용됐던 UPS는 지금 리튬 배터리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보조하는 BBU라는 배터리 백업 유닛도 있죠. 네. 그래서 ESS까지 합치면 이 거의 세 종의 배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업체들이 잘해요. 네. 오늘 뭐 UPS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UPS를 SDA가 발표를 했거든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좀 하이엔드 수요에서의 K 배터리가 여전히 좀 살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뭐 주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금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LG 엔솔,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도 여전히 유효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은 모든 배터리 업체들의 바스켓으로 봤을 때는 다 지금은 사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하나를 고르자면 셀에서는 SDI가 좋고요. SDI. 소재나 부품에서는 이제 실적이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게 좋잖아요. 예. 그럼 뭐 실적은 후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후성. ESS 관련된 부품하는 업체들, 각형 배터리에 납품을 하는 신흥 SEC, 상신 EDP, 상합 프론텍. 이거는 이제 미국 ESS 스토리거든요. 네. 이 회사들은 이미 사실은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 중에 탑 5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후성, 그리고 신흥 SE, 상신 EDP, 하나는 뭐라고 하셨죠?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상하 프로테크 이렇게 5개의 종목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약간 이제 태양광 이런 부분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전력 시장의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워낙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기반의 이제 생산 기반을 키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거 좀 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원 구성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기가를 20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87기가가 태양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은 연간 국내 시장이 10기가 이상 지금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가 그동안 3기가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3배 이상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로 국산을 쓰려고 합니다. 국산을.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는 국산 태양광 기자재를 쓰게 거의 지금 그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장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업체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 이제 에너지 섹터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까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섹터는 뭐 가장 지금 핵심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간 선거예요.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과연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왜냐하면 상원은 3분의 1씩 쪼개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선거하는 해에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냐 공화당 의석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공화당이 대부분이에요. 공화당이 그 우세한 주들이. 그래서 상원은 사실은 올해는 탈환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고요. 근데 하원만 탈환해도 하원이 예상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탈환할 확률이 높고 뭐 일각에서는 상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원이 이제 되게 되면 정책을 트럼프 마음대로 가져가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예, 계속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상원이 격차가 줄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계속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책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중동 정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 내의 상원 안에서도 사실은 트럼프하고 각을 진 상원 의원들이 한 3-4명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협조를 해버리면 그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계속 추진해왔던 반환경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의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가 부상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다시 과거와 같이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그린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투자자들은 그쪽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거보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중국에 대한 견제. 지금 유럽도 그동안은 이제 중국한테 풀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국 산업들이 망하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이 뭐 5만 명을 자르니 10만 명을 자르니 하는 얘기가 이게 다 중국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벽이 계속 높아질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업체들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궁금한 부분 많았는데 우리가 에너지 섹터 봤을 때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들 잘 보시면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로 쏠려 있는 자금 이게 조정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 밸류의 매력은 상당 부분 에너지 섹터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옥석 가리기 잘할 수 있게끔 도움드렸으니까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어제 하락을 딛고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1%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받쳐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양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0.23% 가까이 상승한 6,82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6,900선까지 넘어서면서 7,0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도 했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6,90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은 0.52% 가까이 상승 탄력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확대되면서 개장 직후와 비슷한 지수로 돌아왔습니다. 7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2% 넘게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은 매수폭을 좀 줄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외국인은 3천억가량, 기관은 1조 8천억가량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넘게 팔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30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1,900억가량 팔면서 기관이 수급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코스닥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동 긴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493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가 이달부터 인체 대상 신장 재생 임상 수술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지방막 조직에서 유래한 세포를 활용한 패치인데요. 신장 조직의 재생 가능성을 검증하는 전 세계 첫 시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3D 바이오 프린터와 최첨단 로봇 수술을 결합해 맞춤형 재생 패치를 정밀 이식하는 초격차 융합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로켓 헬스케어는 앞서 전임상을 통해 신장 재생 플랫폼의 재생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장 기능 재생률은 약 63%를 기록했고 신장 섬유화는 약 70%가량 감소했는데요. 로켓 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임상 수술이 완료되는 대로 첨단 재생 치료의 빠른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로켓 헬스케어 주가가 장중 27%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두 자릿수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77.3%가량 오른 4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피하주사 제형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밝히면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4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폭을 키우면서 10% 넘게 빠집니다. 28만 3천 원 선 지나갑니다. 테크윙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96%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전 분야의 검사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96% 증가한 125억 500만 원, 매출은 16% 넘게 증가한 5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더해서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미국 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은 현지 시간 10일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계기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AI 센터 등의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현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에 대한 건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테크윙 주가는 10% 넘게 오른 48,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의 주가가 캡엑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 중이고요. PSK도 0.54% 가까이 오른 18만 5,600원 선 지나갑니다. PSK는 장중 오름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테스도 마찬가지로 오름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 1% 가까이 오른 1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VM 주가도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51%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이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해서 12% 하향 조정했습니다. 드램과 낸드 평균 판매 가격을 각각 8%와 5%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김영건 연구원은 동사는 매출의 50% 전후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체결했다면서 안정성을 더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로의 노출은 축소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7년의 영업이익은 전년비 45%가량 증가한 389조를 기록하는 등 증익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컨벤셔널 메모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HBM이 가격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목표 주가는 42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저점 비중 확대가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조언을 했는데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장중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190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3% 넘게 상승 전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을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 현재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82만 8천 원 선으로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SK스퀘어 주가도 함께 빠집니다. 0.78%가량 하락하면서 115만 3천 원 선 지나갑니다. 장중 120만 원 선까지 회복해줬었는데 아쉽게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삼성전자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 지나갑니다. 하이닉스가 빠짐에도 삼성전자는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1%가량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스퀘어의 주가가 빠지면서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최근 들어 주가에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초미의 관심사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그리고 본주와의 영향력, 앞으로의 시장 영향력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꼭 이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네. 말이 많은 SK하이닉스인 듯합니다. 일단 ADR 상장 어떤 의미인지부터 네. 짚어주세요. 예. 지난 10일이죠. 현재 시간으로 이제 지난 10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AD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ADS라고도 불러요. 이제 ADR을 상장을 했는데 상장 규모가 굉장히 상당했어요. 전체 주식의 약 2.5%인 1,779만 주를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예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DR을 발행을 한 건데 ADR 주수 기준으로는 이제 1억 7,790만 주 정도 됩니다. 이걸로 인한 조달 금액이 28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조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외국 기업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했던 이제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가 알리바바였는데 이걸 뛰어넘어서는 최대 기록을 다시 썼고요. 미국 증시 전체로 봐도 스페이스X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이제 상장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흥행에도 성공을 했는데 이 수요 예측할 때 공모 물량의 한 7배 넘는 주문이 몰렸고 상장 첫날 ADR이 이제 13% 정도 급등을 했죠. 이제 장중에는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종가 기준으로 이제 단순 환산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 안팎이었고요. 이게 미국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간밤에는 9% 정도 하락해서 152.35 달러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공모가인 14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증권가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ADR 상장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 우리가 보통 이제 PER이라고 부르는 그 지표상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게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재평가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가장 많이 들은 사례가 대만의 TSMC거든요. 네네. 대만의 TSMC가 1997년에 ADR 상장한 이후에 본주하고 ADR이 동반 재평가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마 SK하이닉스도 이거와 비슷한 선순환 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은 높은데 주가 수익률로 보면 한 40% 정도 낮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평가 상태였던 건데 일단 이제 ADR이 상장이 됐고 이 ADR의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제 본주 가격도 좀 움직일 거라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이제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좀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니까 그 투자 모멘텀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의
상장된 그 가격보다 네. 높았잖아요. 높았죠. 예, 네. 예. 그래서 좀 놀랍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당 149달러니까 예. 이제 한화로 하면 한 23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때 이제 이게 SK 하이닉스 원주 한 주당 ADR 10주가 발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ADR 한 주를 샀다면 SK 하이닉스 이제 0.1주를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장 첫날 168.01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본주 대 ADR 비율을 좀 적용을 해보면 원화 환산 가격은 252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 10일 국내 증시 본주 종가가 218만 원이었으니까 ADR 가격이 이제 약 한 16% 정도 높은 수준이었던 건데 ADR 가격이 본주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이제 미국 시장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만 있을 때에 비해서 ADR을 상장했을 때 그래도 좀 가치를 더 이제 쳐줬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DR 상장하면은 되게 호재여가지고 네. SK 하이닉스 본주 같은 경우에 쫙 끌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제의 보세요? 급락을 예. 약간 의아하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어제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겹치긴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우리 이제 오래된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이벤트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ADR 상장이라는 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기대감이 사실은 상반기 내내 좀 주가에 미리 반영이 좀 됐던 면이 있었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 SK 하이닉스 주가 보면 한 3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뭐 이제 저평가됐다는 인식 그것도 다 반영이 된 거겠지만 이제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상장이라는 대로가 현실화가 되니까 뭐 기대감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해볼까라고 이제 빠져나온 면도 좀 있었을 거고 뭐 사실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뭐 중장기적인 이익 방향성이 많이 훼손된 거는 아닌데 ADR 상장이라는 이제 단기 이벤트가 소멸이 됐고 여기에 이제 사실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추가로 겹쳤던 게 너무 실적 기대치가 높았던 거 아니냐라는 자각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그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하면서 변동성을 키운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반영이 된 거다라는 분석도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이제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자각이 좀 생겼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눈높이를 좀 조정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이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시장 컨센서스 좀 밑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제 맺었던 조건들을 반영을 해보니 2026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9% 11% 하향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네. 이제 했고 이제 미래세증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것들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 ADR이 오르면 본주도 같이 오르지 네. 않을까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쵸.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ADR하고 이제 국내 본주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주식인가 그 본체는 같잖아요. SK 네. 하이닉스라는 본체는 같은 건데 가격 차이가 나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걸 사서 비싼 시장에 가서 팔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익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시스템상으로는 완벽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는 본주하고 ADR하고 상호 전환이 자유롭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싼 거를 사서 비싼 시장에서 파야 하니까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차익 거래가 이 가격의 괴리를 좁히는 이제 역할을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본주하고 ADR의 자유로운 상호 전환이 지금 이제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국내 주가까지 밀어 올릴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이게 시스템상으로 이제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상 이걸 가능하도록 이제 추진해 보겠다라는 분위기라서 그거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가격의 괴리가 좁혀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최근 반도체 고점론 피크아웃 이런 부분이 또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시장 조정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조정의 비미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뭐 예전에도 보면 AI가 이제 꺾일 거다. 그리고 AI 투자는 했는데 수익이 안 나오고 있지 않냐.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지 않냐. 거품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
다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들을 네, 이제 우리가 네. 겪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이제 반도체 고점론이라든가 피크아웃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고점론이 나오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발 경고, 우리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 반도체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매번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를 반도체 이제 좀 사이클이 피크를 친 것 같아라고 이제 경고를 하면 그게 이제 반도체주 조정의 트리거가 된 사례가 몇 차례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이런 이제 분석들을 좀 냈어요. 메모리 가격 상승률 그리고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 산업이 이제 좀 정점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내놨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분석을 내놨네? 그러면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빅테크발 AI 투자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신호들. 네,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그동안 투자했던 AI의 인프라 일부를 외부에 판매하는 이제 사실상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려가 좀 커졌는데 빅테크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뭔가 뭐 칩을 확보하고 AI 인프라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됐나? 이렇게 이제 신호로 해석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AI 투자도 이제 고점에 다가가고 있는 건가라는 이제 생각으로 연결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메타의 그 뉴스 하나로 그날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제 신호로 고점론의 이제 근거로 좀 꼽히고 있고,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 정체 이것도 좀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 같은 이제 전통적인 소비자 가전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좀 더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범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좀 정체되고 있는 살짝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급 과잉의 초기 징후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2018년이라든가 2021년도 이럴 때 보면 이제 반도체 다운 사이클 당시의 급락장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때와 비슷하니 지금이 아마도 절벽 앞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니냐라는 경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반도체 고점 아니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아직까지도 엄청 많고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다,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거들은 이 상대방에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네. 긍정론, 그러니까 낙관은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근거로는 이제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마이크론이 발표한 이제 회계 분기상에서 3분기, 마이크론은 3월부터 5월까지 3분기로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4배 이상 급증했고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15배가량 폭증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무려 84.9%에 달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이제 이익률이 이 정도 되는 건데, 뭐 1등 포신이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그리고 서버용 고성능 디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 메모리 수요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마이크론 실적부터가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네. 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고점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범용 디램의 가격이 좀 꺾였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낙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범용 디램하고 HBM 완전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수요 정체를 이 HBM 같은 이제 고부가 제품의 구조적 성장세가 완전히 이제 상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범용 메모리 시장하고 HBM의 시장은 완전 다르니까 HBM 시장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것이고, 여기서 오는 반도체 업황의 호황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메모리 가격의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맨플레이션 국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장률이 뭐 그래도 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작년의 기저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인 거지, 지금 매출, 이익 이런 절대 규모들은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기업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용인의 이 팹 완성되는 이 기간도 좀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대급 설비 투자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공급 부족,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구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SK하이닉스 ADR 상장할 때 최태원 회장이 이제 네. 거기서 말했던 것 중에 이제 뭐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이제 멘트를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기업들이 느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게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뒷받침해 주는 거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다라는 거고 이게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이익 안정성 확보인 건데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에 지금 기업들이 3년 계약하자 또 모자라서 지금 5년짜리 계약을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실적을 박는 거예요. 이런 장기 공급 계약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뭐 이천 용인 이런 데 이제 평택 이런 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들 있잖아요. 그 주변의 모텔이 요새 거의 만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외 그래요? 바이어들이 와서 모텔에 머물면서 계속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우리 장기 계약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년 정도 해달라 그러다가 3년 후에는 이제 안 될 것 같다. 5년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이슈들이 있잖아요. 가격 오르면 그 가격 다 반영해 줄 테니까 일단 물량만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원래는 가격이 급변할 때마다 실적이 출렁이는 이제 전형적인 사이클성 이제 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실적 개선, 실적 급증 이것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보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는 좀 지나친 공포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의 고점론인데 슈퍼사이클 논쟁은 범용 메모리하고 HBM을 같은 잣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완전 다른 시장으로 분리해서 볼 것이냐라는 시각차에서 온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제 논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실적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게 어떻게 보면 급락의 원인으로 봐야 네.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지 싶습니다.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네. 높기는 했죠. 네.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뭐의 이제 시작 조정치를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실적 증가율이 그러니까 실적이 아예 감소로 돌아선다던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적자로 돌아선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았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정상화하는 이런 의미인 건데. 뭐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276조 원 정도예요. 이게 네. 전년 대비를 보면 5.9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83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로 8.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익 규모는 뭐 사상 최대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너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냥 뭐 아주 좋은 수준 정도로 이제 살짝 낮아진 거고 그 갭만큼 주가가 조정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됐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못 가면 코스피도 못 가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 걱정이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 워낙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하락하면 코스피도 이제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었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다시 불거졌잖아요. 네네네. 주말 사이에 미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제 다시 충돌하면서 국제유가 급등했고, 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약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두 종목 반도체 투톱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는데 이게 1일 전만 해도 23%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절반 이상 확대가 됐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포트폴리오 내 단일 종목 10% 비중 제한이 있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 보통 이제 펀드들이죠. 이런 데들은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삼전, 하이닉스, TSMC 비중이 뭐 대략 한 20%, 30%를 넘어가면 이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비중을 줄이는 단계인 거고 여기에 레버리지 ETF 출시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 이제 한몫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더해져서 어제는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오늘은 삼성전자는 좀 반등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뭐 이런 상황이 오래 가겠냐라는 질문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각들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센터장님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투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 장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이럴 때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일단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의 메모리 가격 흐름, 그러니까 지금 범용 디램하고 HBM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고점론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 디램과 HBM은 분명히 다른 시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용 디램 가격도 뭐 분명 이제 중요하지만 HBM 가격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빅테크의 이 투자 이게 이제 반도체 고점론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변수잖아요. 그래서 메타나 오픈AI 관련된 뉴스들 하나에도 이제 반도체 주가가 출렁출렁하고 있으니 올해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주요 금융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코멘트들 뭐 이제 전망이라든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동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는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고 네. 유가가 급등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좀 악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어제 급락은 반도체 업황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신호는 아니고 이제 단기간 급등에 따른 과열 해소 그리고 이제 악재가 몇 개 겹쳤으니까 요거에 따른 변동 확대 국면을 보는 이제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이게 단기 변동성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개별 이벤트에 이제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실적 체크하면서 이제 메모리 가격 추이 확인하면서 이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 이후 뭐 투자자들의 반응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속내를 잘 읽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분석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 분석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폭등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로 9.6% 급등했고 WTI 역시 9.4% 오른 78.14달러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이란 선박을 봉쇄하는 동시에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4일 오후부터 해상 봉쇄 조치를 전격 재개한다고 밝혔고 중동의 긴장 수위는 종전 합의 이전으로 급격히 회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해협 개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러시아 유조선과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한 점, 그리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가 1983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점 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상위 1% 초고수 혜택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 장기 중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력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죠. 여기에 배전망 ESS를 설치한다라는 소식에 삼성 SDI가 그 수혜를 받아갔습니다. 다만 오늘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좀 매수해보면 어떨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7월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올랐다라는 소식에 주가에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한편 SK와 대덕전단은 오늘 답답한 흐름 보이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삼성 SDI 관련해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 SDI 하락 전환됐는데요. 지금 좀 매수해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 그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마 알미늄 같은 게 전쟁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어떤 종목의 단타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뭐 한다면은 뭐 자유이기 때문에 말리진 않겠지만 시장이 하락이 지금 심한데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빈틈을 노린 것이고 지금 큰 착각은 그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박살이 나면 내가 이 소외된 업종에 있었을 때 여기에 볕이 들겠구나. 그건 진짜 큰 착각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집안에 그냥 석가래까지 다 무너지는 거라 집안에 쥐가 드나드는 쥐구멍에도 볕이 안 들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건물 잔해가 다 쌓여가지고 재로 뒤덮여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진다는 건 그냥 장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도 기회가 오는 게 아니죠. 아예. 이 지금 뭐 개별적으로 뭐 지금 전쟁 이슈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조금 단타의 게임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생명력이 진짜 짧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의 그 조정 가능성이 지금 어디 정도까지 있냐면 지금 월봉이 나오고 있죠. 자,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주가가 보조 지표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2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다 나오군요, 여기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검증해 보세요. 이 지금 뭐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2007년도에도 주가는 고점을 돌파했으나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졌죠. 이 2017년에도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보조 지표 고점이 낮아졌어요. 2021년에도 주가의 고점이 높아졌는데 보조 지표의 고점이 낮아졌어요. 지금 이 코스피 월봉에서 20년을 통틀어서 뭐 과열권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 4-5번밖에 없는 이 지금 확률이거든요. 4-5번밖에 없을 때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지금 바로 2026년도 들어서기 전까지 한 5번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4년마다 한 번 오는 이런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 전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점을 돌파했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소진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조정의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적어도 최소한 지금 오늘 당장 만약에 수직으로 조정이 더 나온다 후장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만약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10개월 선이 지금 6,000대 초반이에요. 6,087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장이 무너진다고 봤을 때 아까 전에 논리대로 다른 것들도 살아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 단타조차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게 포인트예요.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한다라고 의학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그래도 개장 직후에 비해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동반강세 보이는 모습도 잠깐 포착이 됐는데 고수들 곧바로 매도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의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현대차가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노조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도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매도 종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현대차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대차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뭐 이런 쪽으로 모여 있죠. 지금 결국에는 장중에 잠깐 반등도 했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도 다시 마이너스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며칠 동안 흐름 어때요? 제가 분명히 12시 점심시간까지 확 밀어붙여서 후장까지 이어가지 못하면 다 고꾸라진다고 지금 오늘도 또 비슷한 현상이네요. 또 그렇죠?
장중에 그런 반등의 모습들이 다 매도의 기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잠깐 반등하는 걸로는 안 돼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 좀 하면 그런가요?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잠깐 그 전에 맥박이 돌아온다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셔도 되고 이건 현대차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이제 코스피에서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코스피 차트를 보여준 게 이꼬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 보여준 거랑 똑같아요.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차는 이제 결이 좀 다르니까 피지컬 AI 쪽이니까 또 보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2000년도 있었죠. 2000년, 2021년도에 주가의 고점은 돌파됐으나 RSI 고점은 낮아졌죠. 똑같지 않습니까? 대형주의 예외가 없어요. 주가가 고점을 돌파했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것이라 고점을 돌파했더라도 마지막 상승임에 확률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세요. 피지컬 AI가 엄청나게 뜨겁게 열풍을 불리면서 6월 달에 다시 한번 2020년도 1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80만 원 근처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막 현대차 뭐 100만 원 나오고 별아별 뭐 피지컬 AI 다 나오고 지금 마치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 다 저기 적용될 것처럼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조지표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소진됐는데 어거지로 마지막 있는 힘을 짜내서 올린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상승이라 급락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0개월 선마저 깼잖아요. 아까 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코스피는 10개월 선과의 이격이 아직 남아있는데 현대차는 10개월 선까지 깼죠. 시장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20개월 선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20개월 선 가격은 한 35만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종의 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장중에 약한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리겠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기술주들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중 그래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현재는 거의 모두 반납하고 SK하이닉스는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럼 버블맵 통해서 오늘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 검색량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들이 현재 파란불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반도체가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기존 이 장 초반에는 소부장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많은 상황이고 상승폭이 좀 둔화된 종목들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안에서 테크윈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6%가량 상승한 성장한 영업이익을 내놓으면서 오늘 10% 이상의 좀 상승세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운임을 다시 한번 20%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제유가가 10% 급등하면서 해상운임 기대감 받아가는 해운 관련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인데요. 다만 이 정유 관련 종목들은 오늘 쉬어간다. 이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관련해서 판매 부진에 대해 계속해서 좀 영업이익 하향치 전망에 대한 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중복 상장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현대차까지도 오늘 로보틱스 관련 종목도 모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터로 반도체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8% 하회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HBM의 가격 상승 속도가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낮다라는 점을 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오늘도 또 새로운 리포트가 새로 나왔는데 미래에셋증권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2%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정말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낙폭이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어제는 15% 가까이 또 떨어졌다가 오늘 반등했다가 현재는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장세 안에서 기존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니케이 증시는 0.77 빠지고 대만도 2.58 빠지는데 코스피는 2.85로 제일 많이 빠지고 코스닥은 미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진짜.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심해진 게 레버리지 ETF로 지목이 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본의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 키오시아 홀딩스 있죠. 거기도 지금 일본 국민들이 너무 지금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처럼 신용미수 빚을 빌려서 투자를 해가지고 키오시아 홀딩스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리드를 하고 있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에 변동폭이 크고 변동폭이 큰 게 이제 레버리지 ETF의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짜리, 그러니까 정배로 2배짜리, 역배로 2배짜리 ETF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게 진짜 심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한지 아까 봤더니 7월 달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 하락폭이 2008년 우리 서브프라임 기억하시나요? 시장 완전 무너졌을 때 미국 부동산 무너져가지고 그때 변동폭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2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천재지변이라던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보다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가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변동성이 지금 왔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이 시장이 심한 거는 그렇죠. 똑같이 일본 국민, 한국 국민이 똑같이 반도체를 좋아하고 빛을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변동성의 차이가 어디서 났냐? 레버리지 ETF나 그런 게 지금 더욱더 과도하게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막 너무 속이 울렁거릴 정도죠. 그냥 울렁거리면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마진콜이 들어오고 이제 빚을 지게 되면 큰일인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코스피를 봤으니까 SK하이닉스도 볼까요? 똑같아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자, 고점을 돌파했는데 주가는 고점을 돌파했는데 보조지표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했지만 여기서 300만 닉스 나올 때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까? 주가는 고점을 돌파했지만 에너지가 지금 약화됐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이 아닌가에 대한 확률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여지없이 장대음봉을 때려 맞았잖아요, 지금. 자, 장대음봉을 때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밑에 이동평균선과는 이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오늘 기준으로 그냥 여기 다이렉트로 그냥 수직 조정이 더 나온다. 그럼 135만 원까지도 가야 겨우 10개월 선에 닿아요. 오늘 당장 기준으로. 물론 여기서 반등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옆으로 기고 이러면 10개월 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안 빠지고 닿겠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당장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장중에 반등을 보고 매수를 하면은 바로 걸리는 거예요. 아까 보유자도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추겠다. 그러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면은 우리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 나 그냥 아들한테 물려줄래.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가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돈까지 여기 묶이게 되겠죠. 그런 일은 안 벌어지도록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좀 섣불리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함께 나눠봤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 섹터로 금융주 보겠습니다.
어제 검은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이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은행주들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 전망치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한국통화위원회 정책회의도 결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상 여부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쪽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텐데 이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전환, 여기에 있어서 좀 금융주들이 수혜주로 좀 주도주로 전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금융주의 흐름은 정말 좋죠. 금융주가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도 있고 지금 만약에 유가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됐더라도 금리 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점도표도 안 내버리잖아요. 케빈 워시가 바꿔보겠다고. 근데 뭐 그렇게 연막 작전을 펴봐야 사실 연준은 한 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워낙에 탄탄한 게 금융주거든요. 다우지수가 의외로 좋은 거 많이 보셨죠. 금융주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물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5종목을 다우가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보수적인 거를 탈피하려고 그렇게 했어도 금융주의 영향력이 커요. 잠깐 몇 개 살짝 보죠. 시티그룹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죠? 이게 쭉 가잖아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번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뭐 증권 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융주가 다 역사적 신고가 수준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가 워낙에 좋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KB금융. 그냥 사실 꾸준히 올랐죠. 그리고 이번 달에 신고가 갔습니다. 거의 뭐 굉장하죠. 제가 지금 신한지도 마찬가지죠. 저번 달에 신고가 거의 근처를 이번 달에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금융지주는 살짝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지긴 하죠. KB금융이랑 신한지주가 우리금융보다는 낫다는 거를 그냥 각도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중에 JB 뭐 영어로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전북이죠, 전북. 자, 이런 것들 보면은 BNK도 있고요. BNK 금융지주. 이거는 이제 경남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금 이렇게 쳐져 있죠. 그러니까 지방금융지주랑 지금 아까 전에 우리금융지주보다는 신한지주랑 KB금융이 훨씬 각도상으로 가파르죠. 요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금융지주 회사가 아까 코스피나 반도체보다 변동성도 적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은 은행권은 보통 뭐다?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찔끔 올려주고 대출 금리 많이 올려줍니다. 그럼 예대의 마진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금들의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어떤 수혜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 매물벽도 없다. 이래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금융주를 약간의 도피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수익을 조금 더 올리는 쪽, 뭐 이쪽으로 지금 삼으셔도 되고 주도주로의 가능성은 이제 주도주가 되려면 시장의 지수를 어느 정도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캐파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3전 SK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커서 이 금융지주들이 열심히 올려줘봐야 지수를 떠봤을 수가 없어. 오늘도 보시면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두 개가 거의 절대적이에요. 상승분의 84%라는 보도도 봤거든요, 오늘. 지난달 상승분의 84%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책임을 졌대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시장을 대표하면서 지수까지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추구하면서 손실을 약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 방어성을 갖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이 되면 그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화장품인데 아까 전에 그 고수들 매수 상위에 보니까 APR이랑 달바글로벌을 매수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APR이랑 달바글로벌이 크게 올리진 않는데 오늘은 중소형 이 화장품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마녀공장 같은 게 급등하고. 근데 이제 장기 추세적으로는 마녀공장 이런 게 좋진 않아요. 보시면 이제 달바글로벌이랑 APR이 우리나라 대표주기도 하고 이게 달바글로벌 월봉이고 이게 APR 월봉이에요. 오늘 크게 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려면 일봉으로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크게 오르고 있진 않은데 초고수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화장품을 도피처 내지는 지금 반도체들이 조정이 더 갔을 때 화장품주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침에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마녀공장 같은 이런 약간 좀 인디 브랜드들 있죠. 이것도 다 죽었네요. 결국 그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것도 아까 제가 급등했다는 게 아까 장중에 봤는데 15%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죠. 막 장이 뭐 조금 부진하고 삼전 SK하이닉스가 안 가면은 막 중소형주가 엄청 갈 것 같죠.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을 항상 코스피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장이 죽어버리면 숲이 불타는데 나무가 쌩쌩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녀공장이 죽긴 했는데 중소형주가 조금 득세했었다. 초반에 득세했었고 이거보다 좋은 건 제가 준비하는 건 이제 OEM, ODM이거든요. 자, 지금 4대 업체 중에서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자, 여기까지가 좀 괜찮고요. 오늘은 좀 안 좋아요. 근데 이 CNC 인터내셔널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CNC 인터내셔널은 추세가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업체 중에서 하는데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그중에서 코스맥스를 좀 보려고 갖고 왔는데 지금 코스맥스가 이번 달에 양봉이에요. 한국콜마도 이번 달에 양봉이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번 달에 양봉입니다. 4대 업체 중에서 아까 CNC 인터넷 보여드릴까요? 예, 제일 좋지 않죠. 그러니까 4대 업체 중에서 CNC 인터넷을 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코스맥스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 3개가 양봉이잖아요. 시장보다는 좋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 이렇게 대표적인 OEM, ODM들이 지금 좋은 이유가 아까 마녀공장 같은 애들 있죠. 걔네 거 누가 만들어줬겠어요. 처음에 뭐 반도체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면 화장품도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도 많이 필요하고 품질도 좋아야 되고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물이 좋은 땅, 그다음에 좋은 품질의 어떤 기술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인디 브랜드 걸 다 만들어줘서 히트를 치게 만든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OEM, ODM 쪽을 공략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음 꼬마 버블로 화장품 그 안에서 코스맥스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고요.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제는 CPSP를 넘어서 시장의 시선이 태국의 호위암 수주 사업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이 8천억 원에 달하는 호위암 수주 사업이 현재 프로젝트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후속 물량 3척을 포함하면 최대 4조 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입찰에는 여러 나라들에 좀 참여를 하면서 총 6개 기업의 사업 입찰서가 모였고요. 현재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양 팀이 좀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한 척을 건조하는 사업이지만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후속 해외 함정 사업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잠수함 4척에서 6척, 호위함 5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국의 이 해군은 함정 성능뿐만 아니라 자국의 방위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까지 입찰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CPSP에서 원팀으로 결었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떤 내용들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태국에 지금 현재 최소로 내세우고 있는 생산 비율이 20%입니다. 거기에 2배에 달하는 40% 수준의 현지 생산 비율을 갖추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현재 또 태국에서 조선소 공동 건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입찰에 내세운 게 바로 충남함을 기반으로 한 이 수출형 호위함인데요. 이거를 태국의 요구에 맞춰서 전투 체계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크게 보면 가격과 납기 경쟁력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화오션은 기존 협력 관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2018년에 한 척의 이 호위함을 수주한 바 있는데 당시에 이제 수주한 그 호위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4,000톤급의 이번에 수출형 호위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승조원 교육이나 부품 조달 체계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신규 플랫폼 도입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이달 말 23일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이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좀 함께하게 된 프로젝트인데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를 기반으로 미국의 이 쇠퇴한 조선업 부흥을 좀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0조 원 규모의 미국 함정 건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 빠르게 좀 건조가 가능할지 이재명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주 나토 회의에 있어서도 군함 건조 관련해서 후속 협의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CPSP는 당장 불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미국의 이 군함 건조를 좀 추가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 관련 종목들 현재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모두 지금 전체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2.27% 하락하면서 21,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어제 암모니아 운반선 3척을 새롭게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도 각각 3%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 전환, 코스닥 4% 약세, 삼성전자 상승폭 축소, SK하이닉스 4% 약세, 극심한 변동성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실속 있는 투자 전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